그리고 또 주제가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기타 주제로서 바이러스나 또는 생명과학의 특성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내신에만 나와요. 근데 바이러스는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병원체에서 나오니까 그거는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원체에서 따로 나오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원은 그때 가서 정리하고요. 내용은 이제 어렵진 않은 것들이에요. 생물의 특성부터 정리. 자, 얘는 6가지야. 그냥 알면 되죠? 생물의 특성 6가지 뭘로 되어 있느냐? 이거죠.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자, 세포의 얘기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그냥 세포는 이런 거.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야 이 정도가 나와요. 근데 막상 저거는 낼 만한 거리가 안 되죠. 구조적, 기능적, 단위 어쩌라고 할 때 세포는 모든 생명체에 반드시 들어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귀납적 방법에 의해서 찾아낸 거죠. 세포설이라고 하는 건데 귀납법의 대표적인 예가 세포설이에요.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더라 라는 거죠. 예외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세포에서 우리가 얘기할 만한 거리는 뭘까? 사실은 거기 단세포와 다세포 얘기를 하다가 보면 갑자기 이게 왜 막힐 시간에 이 시간에 있고 화제가 다 돼서 지질거든. 세포는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포막이 있어야 세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세포막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어디서만 나오냐면 막전이를 얘기하는 신경세포막 정도밖에 없어요. 아무튼 저게 무조건 있고 그렇다면 누구랑 비교해야 되냐면 바이러스는 절대로 세포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세포막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기억하시고 뒤에 이제 세포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나와요. 그 다음에 생명체 특성 물질 대사를 한다. 물질 대사의 정의가 뭐냐면 자 이것의 정의는 생명체 내에서 나타나는 화학 반응이지. 그럼 질문 물질 대사는 왜 할까요?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물질 대사를 할까?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뭘 얻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근데 어떤 에너지야? 이 에너지란 그 이름 들면 ATP. 그걸 얻으려고 물질 대사를 한다. 이 단원의 제목이 물질 대사야. 다시 나와 그 얘기가. 그런데 물질 대사는 크게 두 가지야. 뭐가 있어? 이화, 동화. 여기서 이자가 무슨 이자인지 알아? 다를 이자. 달라지는 걸 이화라고 해. 그 이화가 분해를 한다는 뜻으로서 얘는 보통 발열이야. 발열이 되려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커야 되는데 근데 에너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 보통 물질 에너지는 그 분자량과 관련돼 있어서 이게 고분자 물질이야. 고분자라는 것은 분자의 크기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상대적으로 얘는 저분자겠지. 그래서 고분자에서 저분자 될 때는 무조건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녹말이 분해돼서 포도당이 될 때 그때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되는 거겠죠. 포도당이 분해돼서 걔가 CO2와 H2가 되면서 에너지가 나올 때 그걸 ATP에 저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세포 호흡이라고 부르듯이 그런 겁니다. 동화는 이거는 합성 반응이고 얘는 흡열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화의 예가 무엇이냐? 이화의 예는 바로 소화와 세포 호흡이다. 그 중에서 이것은 무조건 수능에 나오는 개념이다. 세포 호흡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다. 이 단원에서 100% 출제되는데요. 그럼 세포 호흡의 정의를 내려봅시다. 세포 호흡의 정의가 뭐예요? 유기물을 분해해서 ATP를 얻는 과정이에요. 이게 세포 호흡이에요. 그 ATP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동화작용의 예가 무엇이 있냐라고 봤을 때 광합성 예 좋아요. 합성 들어갔으니까 동화죠.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합성하는 거 들어가면 되는데 뭐 이를테면 여기 들어갈 말이 단백질이나 또는 뭐 핵산이나 DNA나 또는 글리코젠이나 이런 것들 합성하는 게 바로 동화죠. 근데 동화의 사례를 예전에 평가원에서 평가원 학평에서 낸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 포도당
이런 거나 또는 아미노산 제가 얘기한 거야. 이게 단백질인데 이런 거 있잖아. 그림으로 주고 그 학평에 이런 거 내. 그래서 이게 동화예요. 이게 동화죠. 이런 거 네, 물어봐요. 왜냐면 이게 고분자 물질인 것을 아느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저분자, 분자량이 작은 거 이게 큰 거거든. 그걸 아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게 고분자 물질이면 얘가 저분자 물질이야. 왜냐면 이게 단위체야. 이게 단위체. 포도당이 모여서 많이 모이면 얘가 되고 아미노산이 많이 모여서 얘가 되는 거야. 합성. 그러면 이거는 분해. 이것도 분해. 그렇게 있지? 그 정도 하면 된다고. 상식적으로 그 정도만 있으면 돼요. 모르면 알면 돼요. 세 번째 생명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and 이걸 왜 어디서 합쳤을까요? 항상성을 유지한다. 항상성을 유지한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 그 얘들이 시험에 나오긴 할 텐데 자극에 대한 반응에 의해서 식물이 비틀비틀적으로 굽어자라는 거 있잖아. 이게 식물이 있으면 얘네들이 꽃이 있을 때 해바라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새싹이 나왔을 때 얘네들이 햇빛이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얘가 이렇게 굽어 자라게 되는 거야. 그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얘야. 빛이라는 자극에 대해서 식물이 반응한 거니까. 항상성의 얘는 항상성은 뭘 유지하는 거냐면 우리 몸에 예를 들어 체온이나 혈압이나 혈당이나 또는 상투를 조절하는 것 등을 말한다. 살아있으려면 저걸 꼭 해야 된다. 얘가 거기 나와 있는데 뭐 물을 마시면 얼마나 늘어난다거나 더우면 땀을 흘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자극에 대한 항상성에 대한 얘가 되겠지요. 네 번째 특성이 뭐예요? 발생과 생장을 하는 거예요. 발생과 생장에서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야? 발생이 무슨 말이야?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 여기서는 어려운 주제가 사실상 나올 게 없는데 이 정도 여기서 조금 아주 찔끔 헷갈리는 게 나올 수도 있죠. 발생이라는 것은 정의가 여기서부터 명확하게 이거에서 얘가 되는 거다. 수정란이 개체되는 거다. 오케이? 그럼 생장이 먼저 알아. 정확한 정의가 뭐야? 생장의 정확한 정의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이걸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 뭐 세포의 수가 늘어난다거나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지만 교과서적 개념은 이렇게 얘기해. 어린 개체가 되는 거라고 얘기해. 오케이? 근데 쟤네들 왜 같이 묶어놨을까? 왜 발생과 생장을 같이 묶어놨을까? 얘네들을 왜 같이 묶어놨을까?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거든. 이것도 연관성이 있는데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이 두 개가 공통적으로 이 분열에 의해서 나타나거든. 차세포 분열로 두 과정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뭔지 알아? 이거야. 개체? 개체가 무슨 말이야? 개체는 세포 차원이면 안 돼.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돼가는 이게 생명체 중에서도 동물이나 식물의 구성 단계를 말해요. 생물의 구성 단계가 이렇게 되거든.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개체야. 사람은 개체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생명체 중에도 개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기 시작해. 자 질문입니다. question. 곰팡이는 개체일까? 이건 되게 애매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곰팡이는 최소한 그 곰팡이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개체적 성격을 띈 게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개체도 있어요. 이렇게 합시다. 있어요. 그럼 다시 질문.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장균이는 개체일까? 대장균 몰라? 여러분 뱃속에 그득히 살고 있는 얼마나 살고 있다? 네 몸의 세포는 60조 개, 많으면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뱃속의 대장균은 200조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대장균은 개체일까요? No. 왜요? 단세포 생물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대장균은 무엇을 못할까요? 무엇을 할 수가 없죠. 아예 대장균은 발생과 생장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개념적으로 안 맞아요. 그럼 다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장균은 생물이 아닌가요?
생명체 특성 중에 발생과 생장을 못하는 대장균은 생물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생명체죠. 예스요. 대장균은 분명히 생명체. 그런데 6가지 특징 중에 5개만 적용돼요. 이건 안 합니다. 못하죠, 아예. 따라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6가지 특징이 모두 적용돼야 생명체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시험에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구리, 거기 그릭 개구리 있잖아. 그 교과서에 다 나온 거예요. 모든 교과서에. 그 개구리가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수정란 돼가지고 개체되는 거 올챙이가 됐어. 올챙이가 된 다음에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거 그게 생장이지. 이걸로 교과서 설명. 근데 과연 그 개념이 정말 정확하게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 교과서가 말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 말을 세포조직 기관 개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개체적 개념이 없으면 이것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개체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포 숫자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가장 작은 개체를 이루는 것들 중에 그러니까 내가 곰팡이를 개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곰팡이를 눈으로 본 적이 있나? 곰팡이를 눈으로 본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네. 어디 가가지고 곰팡이를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너네가 세상 관심도 없이 살았다고? 그 시커멓고 막 시뻘건 곰팡이를 눈으로 봤다면 절대로 세포 단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곰팡이 중에 꽤 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개체 중에 이런 애가 있어. 예쁜 꼬마 선충. 얘가 이름이야. 실제로 그 학명이 엘레강스 어쩌고인데 이름이야. 근데 얘가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다 자란 성체가 3mm야. 그러니까 이만해. 근데 얘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 이런 모습인데 몸 길이가 3mm밖에 안 돼. 3mm면 세포가 몇 개인지 알아? 세포가 총 1000개의 세포를 있어. 근데 놀랍게도 얘는 뭘 하냐? 발생과 생장을 해. 수정란에서 발생과 생장을 해. 굉장한 놈이고 더 놀라운 건 이걸 연구해서 노벨상을 탄 사람들만 수십 명이야. 이거 연구했어. 그걸 누가 연구하라고 했냐면 이 양반이 하라고 그랬어. You know 크릭? 몰라요? 여기다 이거 붙지 말아요. 왓슨 크릭. DNA 분자 구조를 발견한 그 중에 쓰레기 같은 인간 빼고 위대한 과학자 크릭이 예언한 거예요. 예쁜 꼬마 선충 같은 거 연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연구를 시작해서 수많은 노벨상 상자들이 나왔고 심지어 이 1000개의 세포는 이름이 다 있어요. 이름을 다 붙여놨어. 너희가 이거 안 신기하지? 그러니까 이 여기서 더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수능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그냥 수능에 나올 걸로 해주세요. 근데 기왕이면 더 열정적인 애들 의대 가고 약대 가려는 것만 생각하고 약대 가면 내가 이거 연구해야 될지 몰라. 왠지 알아? 진짜 약을 만들려면 인체에 대한 이해와 유전자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 약대 가서도 공부 안 하면 약대 가면 공부 되게 많이 해야 돼. 의대 가면 더는 아니고 그만큼 많이 해야 돼. 근데 좋아? 야 지금 이 공부보다 어떻게 보면 10배, 20배 더 많이 해야 돼. 의대는 이 얘기는 내가 의대 가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알고 가라는 거죠. 의대를 가서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제 의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의대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3 12년 하면 된다. 고3처럼 12년, 고3 때 공부를 안 했으면 그건 아닌데 의학 졸업하려면 이만큼 시간이 필요하잖아. 근데 고3처럼 이렇게 지는 거야 그냥 12년을. 그러면 뭘 받냐면 의대를 받아요. 닥터가 되는 거야 말 그대로. 박사 학위를 그런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시간이면 어느 분야든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얘는 더 어려우니까 의학은 어려우니까 이제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아무튼 봐봐. 얘에 관한 연구 이게 왜 신기하냐면 수정란이 개체되는 과정은 이게 되고 얘가 되는 건데 너네가 이것을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비림프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뭐 된다고 수능에서 표현하냐면 분화된다고 표현해요. 이게 분화예요. 조직이 기관될 때는 서로 다른 세포가 돼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긴 세포 하나요? 이거 신경세포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세포 하나요? 이거 적혈구예요. 물론 적혈구 말고 이제 백혈구를 예를 들면 백혈구 생겼는데 백혈구가 핵이 있고 적혈구는 핵이 없어요. 핵이 있다 사라지게 되는데 어쨌든 얘가 가지고 있는 백혈구의 세포의 핵과 얘가 가지고 있는 핵의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생긴 게 편리하게 달라요. 그래서 이게 분화예요. 얘네 둘은
둘은 정보가 똑같아요. 유전자가 똑같은데 기능이 달라요. 그게 분할. 근데 분할은 뭘로 나타난다? 차세포 분열로 나타난다. 생식세포 분열이 아니라 차세포 분열에 의해서 분화가 나타나고 수정란이 개체가 된다는 거죠. 아, 너무 얘기가 깊이 들어왔네요. 패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야. 그리고 이것도 아까 곰팡이 개체냐 다시 생각하지만 세기는 못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특징이 뭐게요? 뭘까요? 다섯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건 의학이자 생물학이에요. 나중에 생각 다시 볼 거예요. 공대를 가자는 이상은 공대를 가도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발생과 생장이 있고 그 다음에가 생식과 유전이라면 생식이 뭘까요? 생식 이퀄은 자손을 낳는 거예요. 근데 유전은 뭘까요? 거기 유전에 대한 정의가 교과서적 정의인데 뭐라고 했니? 생식을 통해 자손이 부모 형질을 이어가는 거 이거 교과서적 정의인데 뭐라고? 부모의 형질을 이어가는 거? 네. 형질은 특징, 표현형인데 부모의 형질을 이어받지 않는 경우는 그럼 아니야. 아까 방금 전에도 기억 리을 만나서 기억도 나오고 기억도 나오고 디귿도 나오고 리을도 나온다고 하면 디귿 리을은 부모의 형질이 아닌데 그럼 이어받지 않았잖아. 그럼 얘네들은 자식이 아니네. 이게 아니고 이 구닥다리 개념을 교과서 아직도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유전자를 물려받는 거지. 유전자를 물려받을 때 반반씩 물려받으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거잖아. 어쨌든 생식의 종류는 두 가지야. 거기 이제 무성생식, 유성생식의 개념이 있거든. 왼쪽에 보면 설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유전자 세대기예요. 생식의 방법이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 있어요. 이 중에서 무성생식이란 누가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대장균이 세균이 분할법을 해요. 이런 것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에 비하면 유성생식은 이런 거죠.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돼서 자라게 하는 방식. 이렇게 하게 되면 에너지 소모가 많고 힘들어요. 번거롭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해서 자손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한다는 설정. 그것 때문에. 그거는 과학적 당위성이죠. 유성생식을 해야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진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걸 하시고 여섯 번째 마지막 생명 현상의 특성은 적응과 진화예요. 여러분 이제 생명과학에 적응하셨습니까? 생명과학의 특성이 눈에 좀 뭔가 들어오십니까? 이미지가 메이킹이 돼요. 수능에 나오면 아 이렇게 하는 거겠구나 하는 감이 오시나요? 아주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이 감각 수능은 이런 거보다 파악하는 그 감각이 진짜 실력의 적응입니다. 적응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이 변하면 이게 생명의 특성인데 몸의 구조나 생활 방식, 습성 같은 게 바뀌어요. 근데 늘 바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럴 수 있다에 가깝죠. 이 적응의 예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진화는 뭐냐면 적응을 하다가 종이 다양해지는 것인데 이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진화의 결과 생물의 다양성이 나타났다가 진화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핵심을 읽어보세요. 아메리칸 호피종의 백색체는 메라닌 합성효소가 결핍돼서 나타나는데 그런데 호피종의 경우에 200명당 1명꼴로 그렇게 비율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유전적 현상이야. 그럼 B는 뭐겠어? 수생식물은 통기조직이 발달하고 영생식물은 염분을 분비하는 셈이 있대.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었대. 그게 적응이야. 여기서 우리가 진화에 관한 언급을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진화가 꼭 과학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진화에 관해서 통합과학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화를 밑바탕에 깔고 가르치는데 꼭 과학이 진화가 바탕이 되어만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생물의 특성 부분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1번부터 4번까지는 개체를 유지하는 데 쓰이는 성격이고 특징이고 5번, 6번은 무엇에 관한 거냐면 이것은 종족 유지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체군이 또는 군집이 살아가는
그 유지가 되는 방식 중에 자손을 낳고 군집을 이루게 되고 닮아가다가 잘 적응해서 그 개체가 번성하거나 그 개체군이 번성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뜻으로서 종족 유지적 특성으로 본다. 예. 수능에는 나온 역사가 없습니다만 학평에 가끔 등장하는 개념이라서 얘기했고 생물과 비생물 구조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강한 로봇 나오는 문제 그냥 풀면 됩니다. 다음에 바이러스. 여러분 상식적으로 바이러스를 좀 알아둬라. 이게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다 벗어나지 못한 이 코로나에 대한 것은 이제 곧 종식을 선언하겠지만 뭐 좀 그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집까지 해야 했는가에 대하여 사실 안 해도 똑같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번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의 이제 사고력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여러분 바이러스가 뭐야? 이제 이 얘기를 배우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식하다는 소리는 들어야 할 듯. 바이러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바이러스. 단백질과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껍질인 단백질과 이 단백질과 안에 핵산인 RN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산의 종류가 DNA거나 또는 RNA인데 거기 밑에 보면 바로 이번에 바이러스의 종류 비상과 동화에 나온 이 얘기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바이러스의 종류를 시험에 내는 사례가 없어요. 절대.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바이러스는 이거는 있으나 아까 얘기했죠. 뭐가 아니다? 절대 세포가 아니다. 그러면 바이러스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있긴 있어. 그게 뭐냐면 생물적 특징이 첫 번째로 유전물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산이 있다. 핵산이 있으면 생물적 특성이 나타나. 두 번째, 자 이걸 봐봐. 숙주 내에서만 물질 대사를 해서 뭐 한다고? 이게 많이 이상한데 숙주 내에서 물질 대사를 하는 거는 숙주가 하는 거지 얘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자기 복제라는 걸 하게 돼요. 자기 복제하는 방식이 증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할 점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묻는다면 바이러스가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묻는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세포가 아닌데 어떻게 세포 분열을 해? 이렇게 해. 이렇게. 이게 정확한 용어. 자기 복제라는 걸 해. 그런데 숙주 내에서 자기 복제하거나 이걸 통해서 한다고 숫자가 늘어나는 증식을 한다야. 그리고 뭐도 나타나냐면 돌연변이도 나타난다. 그리고 진화도 하는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날 거야. 그래가지고 여태껏 막 코로나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름을 또 붙이겠지. 이름 또 붙여가지고 그래 코롱나나 코로나니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새로 진화한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백신 또 맞으셔야 돼요 이럴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얘기냐면 제약회사가 하는 얘기. 제약회사는 돈을 많이 들여서 백신을 만들었거든. 근데 그걸로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공포를 조장하는 게 걔네들한테 이득이에요. 왜 아니겠어? WHO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찐따짓단이라고 생각해. 여기 지금 그 의장인가 그 있어. 야수인지 하여튼 있어요. 그 사람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었어? 본 적 있어? 약간 딱 느낌이 뭐냐면 우리 얘기 좀 들어주세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공포스러운 얘기를 하면 돼요. 이러다 다 죽어.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관심 가지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들한테 여러분 만약에 이걸 만든 장본인은 어땠을까요? 독감 백신 메커니즘. 독감 백신은 이 얘기는 이제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독감 백신에서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다고 처음으로 주장한 호주의 과학자가 이 백신 메커니즘에 관련된 논문을 미국의 제약회사에 팔아요. 그래서 천만적인 돈을 받고 모든 저작권을 다 넘기는 조건을 팔았을 때 그 받은 돈이 상당합니다. 조 단위의 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백신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팔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백신 만든 메커니즘이 공공연히 다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에 몰랐다고. 그게 발명이에요. 사실상. 대발견이자 발명이기 때문에 특허를 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정확하게 백신 메커니즘은 백신 제조 메커니즘은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왜냐면 누가 만들 수 없어요. 근데 그거 만들어서 성공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연구하는데 20년 걸렸다고. 그러면 이걸 잘하면 그런 거 잘하면 이제 재벌이 되는 거야. 아니면 얘기했잖아 이런 거 만들어. 당뇨 치료제야.
괜찮죠? 이런 거 하나 개발해서 네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면 뭐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도 부럽지 않을 거야. 물론 이제 얘네들이야 규모가 다르지. 사우디 왕자는 돈의 규모가 뭐 100조, 1000조 이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1조 클럽에는 들어가. 1조 클럽이 아니라 이게 이제 단위가 다른 땡땡조 클럽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재산이 그 정도로 늘어나. 지금 이제 그거에 그 누구니? 연예 기획사 방탄소년단을 만든 그 기획사의 대표가 방시혁이라는 그 의장으로 이제 의장 아니면 뭐 회장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재산이 수조 원에 달하거든. 그에 비하면 이제 물러나는 SM의 이수만 씨는 보면 이제 재산이 한 2천억, 3천억 정도 돼요. 2천억, 3천억은 이름이 아닌데 의장에 비하면 세 발의 피가 돼. 그래서 막 쥐고 흔들잖아. 그러니까 막 SM인데 이수만 씨는 자존심이 상했죠. 그렇게 많이 늙었더라고. 근데 여러분 과학은 한번 터지면 대박이 날 수도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어요. 바이러스는 대신에 이제 더 이상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사람에게 바이러스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에게 바이러스는 세 글자입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에게 바이러스는 어떤 존재다? 세 글자. 이미 배웠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서 이미 배웠어요. 뭐예요? 병원체. 병원체는 사람에게 병원체는 어떤 존재냐면 들어오기만 해봐. 다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이러스에게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말이죠. 걔네들한테 사람은 두 글자입니다. 뭐냐고요? 숙주. 근데 숙주는 어떤 관계냐고? 마치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여기 있잖아. 바이러스에게 사람은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제발 나 좀 살려줘. 그런 존재.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바이러스는 절대로 숙주를 죽일 수가 없어요. 물론 아닌데요. 코로나 걸려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그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작용 때문에 죽은 거지 바이러스가 본질적인 원인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바이러스가 죽이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의 면역 메커니즘 때문에 또는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결과고 물론 바이러스의 독성이 심하면 그로 인해서 더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죠. 근데 본질적으로 얘를 다 없애버리면 숙주를 없애버리면 숙주를 옮겨가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얘도 없어져요. 따라서 바이러스는 사람에게는 없어져야 될 존재지만 바이러스에게 사람은 없어지면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려서 관계 형성이 이게 일반적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곱펜이 보세요. 거기 문제가 있어요. 핵심 질문. 그 중에 그 위에 보면 개념 확장에서 X와 O가 있잖아. 거기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자가 증식을 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정자가 만약에 이거 정자라는 생식세포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느냐 자기가 반응이 나타나느냐 얘가 당연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세포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세포는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해. 어떤 세포는 다 해. 그리고 여러분이 또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대장균이 그 표에서 대장균이 뭘 하지 못합니까? 발생과 생장을 못한다고 했죠? 생장을 못하는 게 있는데 근데 정자도 생장을 할 수가 없네.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 생장을 위해 존재하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자는 수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곰팡이의 경우에 무엇이 가능하다고 했냐면 이게 가능합니다. 생장이 가능하죠. 이게 이제 개체를 이루고 있다는 증거예요. 네.